한국 황씨와 창원 황씨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창원 황씨입니다. 창원 황씨 호정공파는 충시조 1세조로 의양군 정조호장을 지내신 휘량자 충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창원 황씨에 대한 얘기, 한국 황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창원 황씨 호장공파로서 충시조는 1세조로 의양군 정조호장 휘양자 충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후손입니다. 창원 황씨는 1924년 발간된 조선 시적통보에 8개 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존하는 창원 황씨는 호장공파, 시중공파, 공의공파 3개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13일 한국중앙정치회 회관에서 창원 황씨 중앙정치회 발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원 황씨들은 창원 황씨 역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는 연구를 얼마만큼 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인터넷만 접속하면 중국의 모든 역사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황씨들은 언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한국 황씨 도시조 학사공은 황락이다. 서기 28년에 한반도 평야에 도래했다는 것을 교과서처럼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 안에서 창원 황씨의 시조는 병고공이며 창원백에 복해졌다 이렇게 배워왔죠. 출발점을 이렇게 놓고 세계파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장공파의 경우에는 서기 1519년 11월 17일 황사우가 경상도 도사로 창원에 내려갔다가 창원 황씨 황원에게서 족보를 얻었다. 이것은 제 영남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경상도 도사로 내려가서 때 일기를 썼습니다. 제 영남일기. 이곳에 바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호장공파의 족보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527년 1월에 족보를 발간하면서 오늘까지 11차례 족보를 편찬하였습니다. 창원에서 창원 황씨 황원에게서 얻어온 족보에는 1세 정조호장 황량충, 2세 정조장 황량돈, 3세 대상 황석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공파의 시조 황삭기는 고려사에 기록된 실존인물로서 이분을 시조로 1세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공의공파는 그렇죠. 시중공파의 경우는 1997년 시중공파 종사위원들이 모여서 창원 황씨 시조를 황충준이라고 930년대 인물로 유곤필을 사이했다. 그리고 문화시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공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창원 황씨 시조는 황충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세운 창원의 적현산에 커다란 비석재단을 보면서 호장공파와 공의공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종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족보를 바르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황씨 도시조는 학사공 황락이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창원 황씨 시조는 창원백 황병고공입니다. 그런데 시중공파에서는 교묘한 말장난을 하면서 황병고공은 관향조다. 관향조. 창원 황씨 시조는 황충준이라고 합니다. 관향조와 시조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호정공파와 공의공파에서는 황충준이 창원 황씨 시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충준은 창원 황씨의 중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중공파의 시조가 황충준이라고 하면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창원 황씨 시조는 과연 누구일까요? 창원 황씨의 도시조 황락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의 교과서적인 이설을
인용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황병고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황병고공께서는 창원지역에 언제쯤 들어오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서기 28년 학사공께서 평야에 오셔서 자식을 낳았죠. 최소 그러니까 서기 28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뒤져보기만 하면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하던 얘기는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인간은 우주를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하던 얘기를 그대로 믿어라?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중국의 역사나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것을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 씨의 연원을 종합해서 보면은 중국의 고대 사망 5대 중에서 황제 헌원 씨, 손자 전욱고양 씨의 4대손 해련이 요임금 시대에 치수의 공이 있다고 그래서 산사성 태원 씨의 시급으로 하사받았습니다. 또한 성을 황이라고 지어줬고 이름은 운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받은 땅을 황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운이라는 이름이 생김으로써 이 황씨가 이렇게 그때부터 황씨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황국은 1400년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648년에 초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 설이 유력하죠. 황씨는 이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분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는 이설이 있습니다. 황국이 멸망한 후 황씨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2016년 11월 30일 한동문화에서 발간한 황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오신 분은 기원전 356년 진나라 효공 때 성상을 하던 황제 헌원의 78세 손인 황경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효공왕이 공손량을 동용해서 변법을 시행하려 할 때 이를 극구 반대를 하자 사태가 위태롭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두 이끌고 한반도 진안 땅으로 도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황경이라는 분이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그리고 한국의 대시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는 황성통사, 황씨통서, 강화 황씨원류, 중국의 황씨 족보인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사공 황랑의 한반도 도래설은 서기 28년이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죠. 창원 지역에는 향토사학자들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창원 지역의 포상팔국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한 것이 많습니다. 박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963년생으로 전남 나주태생입니다. 직업은 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 고대 역사와 성씨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현재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동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황씨는 중국의 황국이 망한 후 7세기경 경남 창원으로 최초로 들어왔다. 그리고 골포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골포국. 포상팔국의 하나인 골포국은 황씨가 세운 나라다. 그런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영향력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북고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황씨들은 황금 거북을 토템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국이 멸망한 후 기원전 648년 이후에 황씨들은 마산만을 통해서 마산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때 지도자가 누군지는 얘기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동 박사님의 주장은 창원왕씨가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왔고 창원왕씨가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장수왕씨도 창원왕씨에서 이렇게 분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평해왕씨에 대해서는 황락 도시설을 주장하니까 창원에는 평해로 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평해왕씨 족보에는 평해구씨 구대림과 663년에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해에 표척했다는 설을 평해왕씨 족보에 싣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황락설을 주장하는 평해왕씨 측에서 이렇게 663년 설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설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 학자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정치인에서는 한국 황씨 중앙정치인에서는 황씨 도시조서를 그냥 그대로 용인하면서 주장하면서 한국 황씨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원 황씨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기 23년에 왕망이 세운 중국의 신나라는 후왕의 유색에 만합니다. 왕망편에 서 있던 기원전 108년에 흉노족에서 잡혀와가지고 한모제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받는 김일제의 후손들은 도주를 할 수밖에 없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과 한반도 김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김해 지역에 그들이 이렇게 흉노족의 후손, 김일제의 후손들이 도착을 했죠. 그게 김수로의 같은 무리들입니다. 서기 24년도에 김수로는 무리를 이끌고 김해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김해 지역은 이미 우리 황씨들, 그러니까 골포국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골포국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 김씨들이 들어와서 뭐 세력을 펼치려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힘이 강했는지 황씨들이 집니다. 전투에서 져요. 치열한 전투에서 황씨들은 김수로에게 당한 것이죠. 그리고 김수로 왕은 서기 48년에 금강가위를 세웁니다. 이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거북이는 바로 우리 황씨들을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이 노래는 김수로왕을 모시는 제사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황씨들을 물리친 업적이라는 것이죠. 황씨들의 골포국은 이때 모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산 일대의 골포국 외에는 7개 나라가 돼 있었는데 이를 골포국과 합해서 포상팔국이라고 하죠. 이 포상팔국이 힘을 합쳐 아라가야를 공격했는데 신라의 도움으로 완전히 포상팔국은 멸망을 한답니다. 그것이 서기 31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312년까지는 골포국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 황씨들이 골포국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창원시에는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구산면, 귀산동, 삼기동, 구룡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황씨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신라라는 그 나라는 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에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서기 356년에 네모랑 때부터 김씨들이 세습을 하는 왕조가 됐죠. 김수로왕이 세운 금강가위는 서기 53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36년에 비로소 신라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라는 국호는 536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국 통일 후에 문무왕 김범민은 자신은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김씨도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김해 김씨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고 경주 김씨가 삼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경주 김씨가.
그러니까 경주 김씨가 김일지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김수로왕도 예? 김일지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골포국이 312년경에 멸망을 하고 황씨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곳에서 가락국의 식민지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세월의 몇백 년 지나서 그 후손들 중에는 고려시대의 집안을 일으켜서 호장청으로 신분 상승을 했고, 그래서 현재의 그분들이 후손들이 족보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창원왕씨들의 선조님들은 황락 도시조설 훨씬 이전부터 창원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창원왕씨 시조로 모셔야 하는가? 이것은 숙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중공파의 시조 황충준이 창원왕씨 시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 간에는 골포국은 기원전, 기원 후 경기되는 시점에서 생겨난 부족국가다, 이렇게 설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황씨는 중국에서 기원전 2048년 전에 태시조 황운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48년 이후에 창원 마산 지역에 들어오신 우리 황씨들, 그리고 기원전 356년 한반도에 최초로 도래했다는 황경이라는 분, 그리고 서기 28년 평에 표착하신 학사공 황락. 솔직히 저는 말이죠,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망오제중 황제 헌원의 후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원왕씨 여러분, 창원왕씨 여러분, 우리는 좀 창원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창원왕씨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공부를 좀 더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